안녕하세요, 글라드입니다. 요즘에 단풍 시즌이어서 참 어디 가도 이쁜 것 같아요. 오늘은 티라이크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스레드에 좀 커피 쪽 글을 쓰기도 하고 많이 구경도 하는데, 누군가가 이게 신호탄은 터트린지 모르겠지만 티라이크 커피에 대해서 서로 막 갑론을박이 많더라고요. 뭐 그런 거는 콩글리시다, 뭐 혹은 뭐 이런 말 쓴다 뭐다. 근데 저는 티라이크라는 노트를 옛날에 상하이에서 한 6, 7년 전 커피 페스티벌에 가면서 이렇게 써져 있는 거를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통은 일본이나 북유럽 쪽에 썼던 것 같고, 근데 그들이 의미한 티라이크는 정말 차의 맛이 아니라 그 차처럼 좀 이렇게 은은하고 좀 가볍고 좀 투명한 좀 그런 느낌의 커피라는 거를 의미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피 향 노트에 그린티나 블랙티 같은 뭐 이런 노트를 로스터들이 쓰기도 하는데, 사실 거기서 말하는 그 노트는 티라이크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노트는 좀 탄닌의 무게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탄닌 좀 무겁게 들어가 있는 커피면은 좀 홍차, 블랙티 느낌이고, 탄닌이 좀 가볍게 느껴지면은 그린티의 노트를 쓰는 것 같긴 해요. 이것도 로스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노트 썼느냐도 사실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문화마다 다르고, 뭐 커피는 기호식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노트를 쓰는 것도 문화마다 다르게 느끼고, 예를 들어서 뭐 귤, 뭐 텐저린 이런 과일들도 나라마다 있는 과일이 맛이 다르다 보니까 좀 다르게들 노트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나온 노트들은 국내에 있는 분들이 마시면 이게 무슨 그 노트야 라고 하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해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그래서 티라이크도 너무나 깊게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그렇게 좀 가벼운 커피를 이야기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스레드를 이거 보면은 재밌는 것도 많고 제 배우는 것도 많은데, 이거는 정말 티 라이크를 이야기한 거지, like tea, 정말 차 맛 그대로 이야기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들 이걸 가지고 막 싸우지 말라 뭐 이런 말도 있고. 근데 어쨌든 뭐 그만큼 커피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만큼 많이 이거를 아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스레드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런 건 재밌어요. 저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커피에 대한 맛이 워낙 많아서 사실은 뭐가 뭐다 이거는 이 맛이야 라고도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정말 사람마다 이게 기호가 다르다 보니 느끼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커피잉을 제가 많이 해봤잖아요. 잘하는 분들도 뭐 참여하시고, 아예 커피를 그냥 업자는 아닌데 그냥 취미로서 즐기다가 처음으로 커피잉을 참여하신 분도 있는데, 보통 에너로빅 커피는 약간 열대과일 향이 난다고 하면은 그걸 어떤 분들은 뭐 짜장면, 청국장 향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듯이 개인이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현재는 로우키지만 옛날엔 저 커피 전반이었었을 때 거기서 커피잉을 처음 10년 전에 접했을 때도 거기서 그냥 편하게 내가 느끼는 대로 표현을 하고 맛을 보면 된다. 그리고 누가 맛있다고 비싸다고 하는 커피가 무조건 정답도 아니고 내가 맛있다고 하는 거를 선호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지금 제가 10년 동안 커피 먹어본 가운데도 똑같이 느껴져요. 커피는 정말 정답이 없고 그냥 내가 보고 맞다고 하는 대로 느끼면 되니까 뭐 정답이 있는 듯이 이야기를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은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의 오답은 있다. 뭐 이건 이거야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말도 안 되는 거를 정답이라고 할 수 없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뭐 약배전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말 그대로 정말 덜 볶았어. 근데 그런 커피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덜 볶인 커피를 이거는 뭐 라이트 로스팅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조금 틀리지 않았나 싶긴 해요. 물론 이것도 울트라 라이트 로스팅, 노르딕 로스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꼭 틀렸다고 하긴 그렇지만, 저도 원래 뭐 노르딕, 울트라 라이트 로스팅 이런 거 좋아했었다가 지금은 좀 중배전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 이유가 너무 라이트하게 볶은 커피는 좀 커피 같지가 않고 너무 떫은 맛이 많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자는 이거를 뭐 2달이나 3달까지 디게싱을 숙성을 시키면은 맛이 나온다 하는데, 맛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맛이 안 나오는 경우가 저는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요즘에는 조금 더 커피가 커피다운 맛이면 좋겠다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커피다운 맛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좀 익혀서
저 커피에서 딱 멈췄을 때 이제 로스팅 한지 한 1, 2주만 지나도 내가 생각하는 여러 노트가 좀 팍팍 나오는 거, 그거를 꼭 두세 대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뭐 북유럽 애들이 약배전을 많이 먹는다고 알려져서 한국에 이렇게 북유럽 애들은 다 약배전만 먹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북유럽에 있는 지인들 물어봐도 다크한 거 더 많이 먹고, 또 다크한 게 커피라고, 커피의 맛이라고를 우리처럼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스페셜티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북유럽에 있는 스페셜티 잘하는 업체들, 뭐 라카브라나 에이프릴 커피나 팀 맨들보나 이런 애들이 한국 들어오면은 우리는 이제 그게 북유럽 애들은 다 이렇게 먹나 보다라고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전 세계 어디에 가도 대부분 사람들은 다크한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크한 커피 편하게 즐기시고, 또 저처럼 라이트한 거 좋아하시면 라이트한 것도 즐기시고, 혹은 울트라 라이트 로스트 노르딕 커피 좋아하시면은 그거를 즐기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마다 정답과 오답 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맞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티라이크 논란 나오는 것도 결국은 약배전 때문에 나온 것 같거든요. 커피를 정말 그렇게 라이트하게 보는 게 맞는 건가, 어느 정도까지 라이트하게 맞는 건가, 뭐 이런 어떻게 하면 라이트하게 보는 게 제대로 보는 건가, 뭐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라이트 로스팅이라고 하면은 1차 디벨롭, 그 1차 파핑 거기서 멈춰서 남은 잔 열로 로스팅을 짧게, 그렇게 해버리는 게 라이트 로스팅이다 하는 분들도 있고, 제가 아는 좀 다른 대표님은 그건 진짜 라이트가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노르딕 라이트 로스팅은 오히려 짧게 할 수가 없고 조금 더 생각하는 것보다는 길게 1차를 지나갈 수도 있지만 슬로우더라고요. 그래서 좀 천천히 로스트를 해서 천천히 내부까지 익혀주면서 안과 밖이 다 익은 좋은 커피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제 열풍으로 한 롤링이나 IMF 이런 로스터기가 조금 유리하다, 근데 프로바스나 기센을 못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들 말하시는데, 근데 뭐 그분도 정답은 아닌 거죠. 그분의 생각인 거죠. 어쨌든 재밌어요. 저는 뭐 로스팅 직접 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이거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할 수 없지만, 티라이크 이야기가 나와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자, 다운 씨가 생각하는 티라이크에 대한 생각. 일단 커피 자체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 맞는데, 네. 물론 당연히 로스팅 포인트가 영향을 미치고, 네. 농도도 분명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리여리한 농도 아니에요? 라이트하게 볶고? 라이트 은은한 느낌? 커피들에서 티라이크한 느낌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그쵸, 다크한 거보다. 로스팅된 커피에 그런 느낌들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너무 진한 농도는 티 같긴 한데 홍차 같은 떫은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맑은 티, 네. 차 같은, 그러니까 어떤 맛들이 좀 선명하면서 그런 깔끔한 커피들을 원한다면 농도가 반드시 조금 나아져야 합니다. 맞아. 무조건- 맞아. 워터리해야 돼, 약간. 무조건 물을 많이 넣고 뭐 붉게 해서 그런 저수율, 뭐 저농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일반적인 커피보다 약간 좀 낮아야 티라이크한 느낌이 더 잘 살아나요. 저는 먹었었을 때 은은하게 입에 계속 후미가 잘 남아있고, 너무 팍 쏘는 느낌이 아니고 무겁지 않고 좀 가볍고, 네. 그런 질감을 외국 애들이,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 말하는 게, 우리가 보통 와인에서 뭐 약간 커피 맛이 난다고 하면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와인에서 커피 맛이 난다고 하면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약간 좀 서양 애들이 말하는 티라이크는 말 그대로 약간 티처럼 맑고, 네. 뭔가 약간 좀 은은하고 그런 걸 말한 것 같은데, 차들이 물론 향들이랑 이런 게 다른데, 차를 마시면 공통적으로 비슷한 느낌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커피 같이 뭔가 엄청 무겁거나 혀를 막 자극하는 그런 느낌 없고, 그치. 향들은 있는데 이제 깔끔하고 맑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티 라이크라고 커피에서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제 농도가 갖춰져야 하고, 농도가. 로스팅 포인트는 라이트, 미디움 요 사이. 그러니까 이제 좀 로스티드된 그런 느낌들이 덜 났을 때, 그리고 약간의 산미나 이런 프루티함이 받쳐졌을 때 티 라이크가 더 잘.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너무 뭐 티 라이크 혹은 라이크 티 이거를 가지고 서로가 그거는 이제 의미 없는 거 같아요. 막 너무 문맥상 이제 라이크 티나 티 라이크나 이게 좀 구분이 되면 더 좋겠지만,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 같잖아요. 차와 같은 느낌을 가지는 커피, 차스러운 느낌? 맞아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거 노트를 쓸 거예요? 만약에? 써요? 티라이크라고 써요. 써요? 근데 로스팅이 낮은 게 이제 언더는 또 아니에요. 언더 벨트들. 그걸 못하면서 티라이크랑 퉁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언더를 계속 막 두세 달 우려보세요. 막. 그거 말이 안 돼. 그 말이 안 돼. 그냥 신맛. 그냥 신보리차. 다음 주 커피쇼 화이팅입니다. 많이 놀러오시죠. 파이어니어 커피. 시홀입니다. 커피 앨리스. 오케이, 시홀.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라이트 로스팅은 그 원두 본연의 특성이 드러날 수 있게 최대한 약하게 볶거나 쓰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마셔도 좀 마시기 편안할 수가 있는 그런 농도 로스팅과 추출이 되면은 이상적인 라이트 로스팅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여기서 너무 과하게 라이트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언더가 났다고 표현을 하죠. 콩에서 풋내가 나고 떫은 맛이 강하게 온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잘하는 업체들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요즘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또 그만큼 강배전, 다크로스팅을 하는 곳들이 요즘에는 많이 없어서 오히려 강배전을 정말 잘하는 업체들은 또 그 나름의 많은 인기를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런 업체 생각나는 곳은 루비아 커피, 거기가 강배전 잘하기로 굉장히 유명하고 저도 먹었었을 때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